3,37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진원지는 쿠팡의 글로벌 최고 경영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입니다. 5년 전 한국법인 대표 시절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27살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 의장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임원에게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없애려 한 대목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외신에 쿠팡에 유리한 정보를 뿌려 감염을 직원의 개인 탓으로 몰아가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쿠팡 측은 해임된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노조와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을 예고하며 쿠팡을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쿠팡은 현재 노동자 취업 제한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쿠팡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가 관건인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이 자신은 글로벌 CEO라며 국회 청문회마저 패싱한 만큼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하는 로펌의 신청 사이트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최근까지 쿠팡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낸 뒤 내년 2월까지 참여자를 추가로 모으고 있습니다. 소장을 보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이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달이 지나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알린 건 4영업일 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We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SEC publicly so that people can see it and understand the facts that we're dealing with.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와 대조적으로 미국 내 로비에 투입한 인력과 돈은 크게 늘려왔습니다. 미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 고용한 로비스트는 5년 사이 4명에서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로비에 투입한 자금도 크게 늘려 4년간 159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하원뿐 아니라 백악관과 상무부, 재무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트럼프 측근인 루비오 국무장관의 수석 보좌관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미국 농가와 기업이 쿠팡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최근 워싱턴 DC에 대관 전담 사무실을 열어 로비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처음 언론에 알려진 건 지난달 20일. 당시 공개된 유출 규모는 4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유출된 계정이 3,370만 개를 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토요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8분에야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는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참석해야 했던 다음 날에야 뒤늦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책임을 의식한 듯 쿠팡이 이번 사태를 정보 유출이 아닌 정보 노출로 표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 쿠팡 대표님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었고요.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닷새가 지난 뒤에야 노출을 유출로 고친 2차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공지가 올라온 날도 역시 12월 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발표와 사과가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에 몰린 셈인데 뉴스 확산을 피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혹을 숨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주말에는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독자들이 또는 시청자들이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쿠팡이 사과목마저 공유할 때 광고 미리 보기가 노출되도록 설정하면서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가 물러나고 후임으로 온 로저스 신임 대표가 참석한 쿠팡 청문회는 기본적인 소통조차 안 되는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됐습니다.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then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쿠팡 측은 이번 최악의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임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은 침묵을 지키고 사태 수습보다는 축소에만 애쓰는 국민 쇼핑몰 쿠팡의 모습에 개인정보를 털린 3천여만 명의 불안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누군가 영국 BBC에 보낸 메일입니다. 한국에 코로나를 퍼뜨린 슈퍼 확산자 142번 환자가 있는데 아직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142번 환자는 당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나왔던 첫 확진자입니다. 이메일 아이디는 걱정되는 서울, 도메일은 프로톤 메일로 되어 있는데 프로톤 메일은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스위스 기반 암호화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정체를 철저히 숨기려고 하는 듯한데 이 메일 발송자 사실 쿠팡입니다. 쿠팡 측은 이렇게 익명에 숨어 같은 메일을 외신 30여 곳에 보냈는데 대체 왜 그랬을까? 당시 쿠팡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A씨와 정보보안팀 관리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씨는 김범석 대표와 다른 직원 B씨의 생각은 영어권 언론 매체에 쿠팡 정보를 실어 한국 언론에 인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어로 인용 보도되면 한국 이용자들이 이를 확산하고 환자를 공격할 거로 B씨는 믿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142번 환자가 나온 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자 쿠팡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직원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여나 자신들 정체가 알려질까 추적이 불가한 보안 메일까지 동원한 건데 정작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쿠팡 측은 해임된 전 임원이 불만을 가지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